그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출원해야 되고 신규생이 있어야 되고 진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중국에서 이제 전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요 세 개를 디자인은 우리는 이제 특허법 따로 실용신안법 따로 디자인법 따로 상표법도 따로 있지만은 중국은 전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리법 안에 요 세 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 우선권 주장, 공지 예외, PPH라는 건데 우선권 주장은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. 한국에 출원하고 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중국에다 출원하면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짜를 중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. 특허는 1년이고 상표하고 디자인은 6개월이죠. 근데 이 많은 기업들이 내가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하고 상표 출원하면은 끝인 줄 알아요. 내가 중국이나 동남아 가서 내 브랜드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2019년도에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무슨 한중 교류 같은 걸 했었어요.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기 제품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기 참석을 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기능성 음료를 파는 업체가 이제 대표가 왔었어요. 와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.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업체에서 나온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거 중국에 상표 출원했냐 그랬더니 요 기능성 음료, 이 음료 성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특허를 다 등록받았대요. 그리고 상표도 등록받고.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중국 진출할 계획이 없었어요. 근데 이게 기능성 음료가 대박을 친 거예요, 한국에서. 그래서 와, 그럼 이거 내가 중국에도 진출해야 되겠다.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참가하러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. 근데 벌써 한국에 특허 출원하고 상표 출원한 지 벌써 1년 지나고 6개월 다 지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모르고 왔어요. 이거를 나눠주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성분 분석해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하고 이 상표를 모방을 해가지고 출원해가지고 중국에 등록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. 특허도 받을 수 없고 상표도 받을 수 없어요.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우선권 주장을 알았다 그러면 한국에 출원하고 1년 이내에 중국을 출원을 했었어야 되죠.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만 출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뭐 출원 안 해서도 가능한 거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PPH라는 게 있는데 특허심사 하이웨이예요. 요거는 우리나라에다 출원하고 다른 나라에다 출원할 때 출원하면서 PPH로 하게 되면은 빨리 심사를 해줘요. 원래 특허가 뭐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근데 요 PPH를 이용하면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할 때 우선 심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거의 불가능해요. 우리나라는 우선 심사 가능하잖아요. 근데 중국은 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심사가 되기 어려워요. 근데 이렇게 PPH를 이용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.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 PCT PPH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진입하고 나서 불과 20일 만에 등록 결정을 받았어요. 엄청나게 신속하게 받은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면 좋다는 거고. 근데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뭐 시연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 아이폰에 시연을 많이 했는데 이 출원이 독일에다가 출원했는데 이게 결국 무효가 됐어요.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시연을 이때 했고 특허 출원 8월 달에 한 거예요. 이게 공지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기술은 내가 다른 사람이 이미 공개된 거는 공지된 기술은 등록받을 수 없어요. 근데 자기가 공지한 거, 자기가 세상에 공개한 거는 1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공지 예외라고 그러는데 이 공지 예외가 미국은 1년인데 독일은 6개월이었어요.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출원을 한 거예요. 시연하고 난 다음에. 그래서 이게 결국은 특허가 무효가 됐다는 거죠.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는 특허가 12개월인데 중국은 또 6개월이에요. 그래서 일단 내 기술을 어딘가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되지만은 중국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.
이게 이제 저 공지예외와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요런 안마기를 우리나라에 이제 디자인 출원했어요. 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. 근데 중국 시장 진출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짝퉁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디자인 출원해야 되나?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중국은 디자인이나 실용신화는 심사 없이 등록시켜줍니다. 무심사예요. 그러면은 이 우리 기업은 비록 6개월이나 우선권이 지났지만은, 공지 예외가 지났지만은 디자인 출원하면은 심사 없이 등록해주기 때문에 등록이 돼요. 그러면은 등록증을 받았잖아요. 이걸 가지고 이 업체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? 공격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받은 디자인권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디자인 무심사로 인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권리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 디자인 권리를, 온전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이 중국 기업은 이미 이게 한국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 나온 디자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도 디자인 등록을 못 받아요.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도 디자인 등록을 누구도 못 받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저렇게 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 시장만큼은 저렇게 이제 디자인을 출원을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공지 예외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출원 전에 논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출원하면은 공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그런 박람회나 학술 대회 이런 것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공개가 되어버리면은 중국은 사실 출원이 되기 어려워요.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 빗자루를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때 한 1, 2년 전인가? 한 2년 전인가?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. 이게 이제 상표가 쓰리잘비예요. 쓰리잘비고 이렇게 이제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근데 중국에도 이제 상표를 출원했어요. 잘비라고 해서. 근데 디자인 등록 안 해놓은 거예요. 여기에 잘비라는 상표는 없지만은 저 빗자루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상표를 침해했으면 상표를 샀겠지만은 상표는 없어요. 상표는 다른 거 써요. 디자인만 뺏겨가지고.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었어야죠. 중국 실용신은 이게 굉장히 기업들한테 유익한 건데 심사를 안 합니다. 뭐 지금은 이제 심사적인 요소를 좀 강화했지만 기본적으로 심사 안 하고 등록시켜줍니다. 근데 심사를 안 하니까 그 실용신안이 기술이 제대로 된 건지 안 건지 되게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무효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. 권리를 받기는 쉽지만은 한번 받아놓으면은 이거를 무효시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. 가성비가 완전히 짱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중국은 우리나라는 특허가 한 5, 6만 건 정도 출원하면은 실용신안은 한 6천 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. 6천 건, 7천 건. 왜냐하면 실용신안이 특허랑 똑같거든요. 심사도 똑같이 하고 등록받는 데까지 똑같이 2년 몇 개월 걸리고 물론 비용이 조금 덜 들겠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특허를 하지 실용신안 출원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엄청난 실용신안의 장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실용신안을 특허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. 특허가 150만 건 출원인데 실용신안은 270만 건, 290만 건 이래요. 특허보다 월등히 출원을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. 예전에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래된 기술이지만은 장갑을 끼고도 핸드폰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알리바바에다가 제품을 공급했어요. 잘 팔리고 있었어요. 막 그냥 열심히 팔리고 있는데 인기 막 얻어갈 즈음에 여기저기서 막
중국 기업들이 공격을 합니다. 경고장을 보내옵니다. 이거 내 실용신안 침해한 거라고. 그래서 알리바바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죠. 그래서 한국 기업이 뭔가 대응하려고 했더니 일단 권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대응 포기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합니다. 실용신안, 이 따기 쉬운 실용신안 하나 못 가지는 바람에 이 기업은 그냥 중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 획득하기 좋은 중국 실용신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를 겁니다. 대조적으로 셀카봉을 만드는 중국 업체가 있었어요. 이 업체가 저거는 실용신안을 받아놓고 셀카봉 저거 얼마나 뺏기기 쉬워요.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되게 간단하잖아요. 실용신안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간단한 기술이니까 여기저기 이게 셀카봉을 만드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. 그거 다 이 기업의 어떤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죠. 그래서 원고 전부 승소했고 받은 판결 배상액만도 20억이에요. 거기다가 뭐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금하고 이런 거 치면은 뭐 수익이 엄청 났겠죠. 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죠. 이 셀카봉 시장을 이 업체가 거의 다 장악했다는 거죠. 왜? 실용신안 이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. 이 실용신안 엄청 받기 쉽거든요. 이 기업은 실용신안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고 우리 기업은 그 받기 쉬운 실용신안 하나 없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뭐 특허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은 특허라고 나머지 부품은 실용. 왜냐하면 특허는 이렇게 출원했다가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. 거절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실용신안은 거기다가 등록이 되니까 이런 부품들도 다 특허를 하게 되면은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. 출원했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. 근데 이게 또 이제 실용신안이 좋은 게 특허랑 이중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특허랑 하나의 기술을 이제 포인트를 발명했어요. 그럼 이거를 가지고 특허도 내고 실용신안도 내요. 그럼 이중 출원이죠. 그러면은 실용신안은 심사 없이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등록을 받아요. 하지만은 특허는 한 2년 몇 개월 걸리죠. 그러면은 실용신안을 8개월 있다가 등록받고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. 하다가 나중에 특허가 나오면은 실용신안을 포기를 하고 특허권을 행사하면 돼요. 굉장히 좋죠. 근데 더 좋은 거는 실용신안은 이 상태로 출원했으면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등록을 받죠.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. 예를 들어, 이런 사과를 출원했으면 이 사과 모양 그대로 등록을 받습니다. 근데 특허는 이런 사과를 출원했는데 중간에 오해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청구 범위가 달라져요. 축소돼.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출원했는데 나중에 등록될 때는 요만큼 내 권리가 축소된 상태에서 이렇게 등록을 받아요. 그러면 이 모양이랑 이 모양 달라졌잖아요. 이럴 때는 실용신안도 가질 수 있고 특허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실용신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유용한 겁니다.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권리도 빨리 나오고. 그래서 특허가 2년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 2년 몇 개월 동안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거를 실용신안을 가지고 그 권리를 특허 어떤 그 공백기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.